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저 PBR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젠 꼭대기 쳤어요. 그죠? 여러분들 잘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길 바라겠지. 30% 정도 올랐으면 말입니다. 글쎄요. PER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여러분. 그죠? 이 생각 잘 하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뭐 정부가 예를 들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에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무슨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괜찮게 되는 정책이면 틀림이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잘 나와야 되긴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급등한 구간이 있으면 당연히 차익 매물은 존재하게 되어져 있다는 부분 잊지 마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매수하는 건 절대적으로 금물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뭐 사야죠. 저희 영어무역 같은 경우 제가 볼 땐 충분히 수익들 다 재밌게 내신 것 같으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글쎄요. 우리가 2월 달에 봐야 되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방산주입니다.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수급법 개정하고 큰 연관성이 있어서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원픽으로 보고 있는 게 현대로템입니다. 왜냐면 현대로템이 가장 수주 물량이 금액으로 크거든요. 저건 반드시 은행에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임시국회가 2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자, 그 점을 생각해보고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라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아마추어는 제가 가격만 본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격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가격이 10,000원인데요. 이 종목이, 이 업종이 평균적으로 PER 밸류에이션이 10이었는데 10,000원이어도 8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싼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10,000원이어도 뭐 평균 밸류에이션이 PER 10이었는데 뭐 14, 15 이렇게 14,000원, 15,000원 이렇게 가 있다 그러면 비싼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 봐야 되는 것.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을 보고 일단 밸류에이션이 이게 평균적인 업종의 밸류에이션 얼마인가를 확인해 보고 그거보다 싼가 또 과거 직전에 예를 들면 잘 나갈 때의 밸류에이션은 어디까지 평가받았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싸다 비싸다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치수가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000원짜리가 한 13,000원까지 갔다 그러면 30% 정도가 오른 거잖아요. 그럼 밸류에이션이 30%가 더 업사이드로 올라갔다는 건 BER이 10에서 13 정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그 중에 차익 매물 나올 확률이 더 높죠. 업사이드가 많겠어, 다운사이드가 많겠어요. 보통 기업들은 OPM이 한 10%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면 올해 10,000원이 11,000원 되는 것들이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의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13,000원 됐다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우리한테는 기회죠. 그래서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주식은 그런 매력으로 하는 겁니다. 항상 조금 어떻게 돼 거품이 생기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가 얼른 어떻게 돼요? 테이크 하고자 하는 것들이죠. 사실은 조금 공부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바꿔치기 하는 거죠. 넌 이 가격에 산다고? 그래, 바꿔쳐.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항상 이기게 마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니케어 뉴스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은 절대 잊지 마시고요. 더더욱이나 또 하다 보면 궁금한 게 많잖아요. Q&A도 진행하시고 또 리뷰도 받으시려고 한다 그러면 채널에 유료 회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물량은 없습니다. 우리 K방산 쌓아놓은 거 많잖아요. 지금 자주포, 그 다음에 K2전차, 그 다음에 뭐 다연장 라켓포, 그 다음에 FA50, 뭐 이런 것들 많이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분 중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올해 지금 이거 진행해야 되는데 30조 수주 받아놓은 거 이거 어떻게 진행할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수은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시중은행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 현대 금리도 높잖아요. 시중은행도 지금 상당히 리스크가 많고 PF 부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국책은행 같은 데서 진행을 해주는 것이 가장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죠? 예, 수은법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 분야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수은법 개정이 통과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1차, 요번에 1월 달에 국회에서 안 될 줄 알았어요. 이거 해주겠어요, 벌써? 에이, 그런 거 어떻게 국회가 어떤 사람들인데.
이번에 해줄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2월 20일 정도쯤이면 4월 11일이라고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여론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좋게 결정을 하면 좋은, 뭐, 우호적인 거죠. 결국은 정치적 협상이 잘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2월 20일 전후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알겠습니다만, 제가 뭐 살아온 제가 인생이 짧긴 하지만, 뭐, 사회생활 한 거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 퓨처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80%입니다. 안 될 확률 2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새만금 새만금하고요, 4대강 조선공사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을 때, 엄청난 대단히 사업이었습니다. 기본 단위가 뭐 30조, 40조 이런 거 규모인데 지금 그런 국책사업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이거든요. 이건 국책사업인 그런 관점으로 딱 보기 시작하면 이건 안 해줄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네 라고 생각, 특단의 결정만 내리면 되는데 이건 뭐 국내 사업에서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결단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온이 지금 한도가 꽉 차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난해 1차 물량 하고 나니까요. 벌써 한도가 꽉 찬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방산이 수출이 엄청 잘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런데 주가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과거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아쉽죠? 그 부분 좀 이상하긴 합니다. 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좀 더 낮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 밸류에이션 더 높게 측정이 될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이 수급법 개정 잘 돼서 잘 진행이 되고 금리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하반기 얘기입니다. 하반기에 또 높은 밸류에이션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가장 그 30조 원 물량 이 규모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 그 중에 가장 물량이 많은 것이 뭐다? K2전차가 제일 비싸고요. 820대 물량입니다. 이 부분도 있고요. 계속 나오는 소식이 뭐 루마니아도 K9 자주포 54문 뭐 진행하겠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이 와중에 수은법 개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또 조정을 가장 크게 받은 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수주 물량이 가장 많은 금액적으로 큰 그런 회사가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냐? 현대 로템입니다. 반대로 보면 말입니다. 수은법이 개정되면 최대 수혜주는 어디다? 현대, 롯데입니다. 이렇게 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K2 전차의 물량, 이 물량이 20조 원 줍니다. 전체 퍼센트가 66%를 초과하는 물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20조 원을 갖다 한 기업이 어떻게 해결합니다. 저건 적어도 대단히 국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다. 자,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정치를 잘못해서 저 방산수출 20조 원 날려먹었다는 소식을 듣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해주는 게 낫겠어요?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제가 뭐, 그래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판단은 잘 내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법 개정이 통과가 돼서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현대로템의 3분기 영업이익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난해 같은 경우 1분기 때 어떻게 해서 여기 상당히 중요하죠? 예, 이때 가장 주가가 높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도 가장 주가가 높은 구간이 이어야 됩니다. 뭐가 돼야죠? 예, 지금 수출 계약이 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쿼터에서 가장 주가가 안 좋죠? 1쿼터 실적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런데 수문법 개정 이슈가 이걸 덮어버릴 수가 있다는 점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리포트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주가는 선반영하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이때부터 EQ부터 이후부터 계속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주가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절대 현대로템 물론 향후에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뭐 진행해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한 번에 딱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이 주가에는 가장 깔끔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뇌피셜을 작동시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말입니다. 뭐 레일 솔루션, 뭐 디펜스 솔루션 이런 얘기 할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이건 결국은 그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 드리긴 어렵지만 된다 생각하시면 이거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요. 안 된다 생각하시면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투자의 어떤 그 포커스 보시는 결정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작년도 3월에 그러니까 2분기 때가 여기 이제 실적 발표 나올 때가 피크 찍은 거예요. 여기가 끝이었고 계속해서 하락을 한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1쿼터, 4쿼터 이렇게 넘으면서 지난 4쿼터, 1쿼터 넘으면 실적 안 좋잖아요. 최저점이 어디까지 찍었어요? 자, 3만 원 평균 대비해서 정확하게 말입니다. 한 30%, 20% 정도 사이를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6이라며요. QOQ 대비해서는 찍어버린 거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이 자리에서 계속 박스권이 돌까요? 222 이동평 절대 위로 넘어가지 않는데 여러분들 잡으실 때 이 하단 구간 이쪽에 올 때는 그냥 과감하게 좀 잡아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왜? 그러니까 수문법 개정안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26,000원 언더로 내려면 되게 스트롱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게 전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통과되고 나면 어디로 가요? 예, 여기까지 확 올라가 버릴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처럼 그냥 한 달 만에 다 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한 것들의 투자에는 항상 그래서 리스크를 감수해 내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크게 달라지는 것들인데, 어쨌든 20조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 주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여기가 터진 게 얼마예요? 예, 얼마 안 됩니다. 그때가 200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00대잖아요. 괜찮잖아요.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얼만큼 영향을 크게 미칠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 그런 구간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또 업사이드가 크니까 다운사이드 해봤자 얼마야? 23,000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 내가 10%나 20% 정도 손실 감소하고 업사이드는 어떻게 돼요? 적어도 70% 정도 이상의 업사이드를 보고 간다는 건데 이 정도면 선택 결정 내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리포트 드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고민해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하는 타임이 지금 구정 때 전후할 때가 전부 다지 뭐 언제 매수할 시간이 언제 있겠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분할 매수한다고요? 뭐 그러셔도 되겠죠. 두 번째로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것이 한국 항공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글쎄 현대 롯데만큼 매력적이진 않은데 여기 아래까지 더 내려와야죠 얘는 그렇죠? 자 일단은 글쎄요 매물량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오늘 며칠 더 조정을 좀 받아야 되니까요. 저는 여기 구간 47,500원 이 정도 구간 왔을 때 역시 이것도 근데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수문법 개정하고 연동성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근데 얘는 올라와도 요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크게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는 괜찮을까? 이건 눈으로 보고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포커스를 두실 때 아마 현대로템 같은 경우 매수 거의 못 하실 것 같아요.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가니까. 근데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또 맞자 한 4%, 5%뜰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소식 들으면 여기를 딱 와서 글쎄요, 한 15%, 20% 트레이딩 개념으로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접근하실 때, 이후 국회 뭐죠? 개정되는지 안 되는지 그날,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딱 한 3일 정도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별로 제가 원픽으로 뽑지 않는 이유는 그냥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시중은행에서 자금 지원 받고 또 이게 규모가 크지 않고 충분히 제가 볼 때 스스로 커버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주가 조정도 거의 받지 않아가지고 그게 이슈가 터진다고 해서 업사이드가 많으냐? 그렇지 않아요.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제가 볼 땐 그렇게 매력적인 예를 들면 업사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서 셋 중에 방법을 갖다 한 번씩 결정해보고 제도 넷피셔를 가동시켜 봤습니다. 여러분도 제 의견 들어보시고 좋은 판단 내리시고 늘 투자의 판단 여러분들이 잘 내리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제 책임은 아닙니다. 선택하셔야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겁니까? 어드바이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한다고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레코멘딩 아니고요. 자,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늘 리포트를 건전하게 드리고 있는 약을 팔지 않은 머니케어 뉴스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좀 더 궁금하고 좀 더 성장적인 투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채널에 유료 회원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또 만날 때도 자유롭게 또 커뮤니케이션도 하지 않을까요? 3월 달엔 곧 날짜를 잡아서
첫 번째 오프라인 미팅도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곧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이 한 2월 한 20일 정도쯤에서 공지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한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인데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날씨가 푹하지만 미세먼지가 많다고 합니다. 목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